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농지여야 되는 거죠. 양도의 현재 농지여야 됩니다. 농지 위에 농사를 짓는 거죠. 두 번째, 역시 이 농지라는 것은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목은 농지가 아닌데 실제 내가 농사를 졌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에 해당이 돼서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등기부 토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대장을 떼보면 잡종지라는 지목이 표시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가 아니죠. 잡종지.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는 그런 용도의 또 토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농사를 지으면 실제 전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자, 또 예를 들자면 산에다가 임야에다가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비록 그 산은 임야로 등기부 등본에 지목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 비탈길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전답이 됩니다. 농지가 돼서 8년 감면을 받을 수가 있죠. 농지는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초과한 농지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8년 제촌 자경 감면, 1억 원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분명히 전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토지 대장에 전으로 나와 있고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지인 줄 알았더니 그러고 양도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땅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은 세법에서 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일면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남에 실제로 건물을 짓지 않는 땅이 있는데 그게 전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여러분, 이게 과연 농지일까요? 농지로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농지의 목적에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땅은 그냥 일반 대지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도시 지역에 안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농지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리 전답으로 나와 있어도 사실상 이 땅은 대지나 마찬가지다. 농지로 볼 수가 없다 하는 세법의 사실 판단입니다. 자, 주의하셔야죠. 자, 그렇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은 전자정부에 들어가서요,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보면 돼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내 토지가요, 거기에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농업 용도, 어떤 용도, 그리고 여기에 주거, 상업, 공업으로 용도가 돼 있다면 여러분들 양도하기 전에 필히 전문가와 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입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 이것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이라 이런 데 가보면은 우리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대로변에 꽃 화원이 있죠. 꽃 화원,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화원으로 해서 이런 화분이라든가 꽃을 또 판매를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양도 이렇게 신고하고 상담한 사례인데요. 이 농지가 우리 그 농지 소유자분이 농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30년 보유하고 양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년 전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듣고요. 그 밭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비닐하우스로 임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꽃 판매, 꽃 도소매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죠.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거를 1년 뒤에 양도를 하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는요, 일반 점포와 똑같습니다. 꽃, 화원, 도소매 점포죠.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세법상. 그래서 양도세 감면 1억을 못 받고 1억을 그대로 낸 아주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요건 검토하시고요. 또 전문가의 상담이 또 필요하고요. 또는 3년 전, 8년 전 미리미리 또 이런 그 계획을 또 세우시는 게 또 절세의 비법입니다.